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사실은 깊이가 없습니다. 얕아요. 자,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함수에서는 이 x에서 x로의 함수 fx라고 부릅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얘들을 선생님은 남자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여자애들이라고 선생님 편의상 생각을 합니다. 자, 남자애들을 정역이라고 부르고 여자애들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역은 1, 2, 3, 공역은 A, B, C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호, 그럼 여기서 선생님 여기 막 물어보니까 막 치역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치역은 뭡니까? 치역은 뭐냐면 여자애들 중에서 남자애들한테 선택받은 여자애들. 그래서 치역을 쓰세요 하면은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소수령을 대비해서 자, 조건 제시법으로 쓸게. x바 아니다. 그냥 조건 확률보다는 그냥 원소로 쓸게요. 자, a, b 이렇게 씁니다. 그럼 공역은 어떻게 씁니까? 공역은 자, 여자애들이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역은 1, 2, 3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집합기호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안 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자,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정역은 1, 2, 3, 공역은 A, B, C. 치역은 뭘까? 역시나 A, B, C입니다. 자, 정역은 1, 2, 3, 공역은 A, B, C. 치역은 A, B 이렇게 되죠. 선택받은 여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두 개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함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x가 한 명일 때 y도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함수 개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을 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한대요. 자, 여기서 개의라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개의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취향은 존중하는데 자, 여기서 함수에서는 어떤 게 개의가 되느냐 하면은 얘가 개의가 됩니다. 자, 잘 봐. 어떤 상황이냐면 1번 남자는 난 A 여자가 좋아, 3번 남자는 B 여자가 좋아 했는데 2번 남자는 여자들을 고르지 않고 씩 웃으면서 1번 남자를 씩 웃으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자, 얘는 뭘까요? 자, 얘는 누구 때문에 안 되냐면 이 아저씨, 카사노바 아저씨. 자기 아빠라고 생각해봐. 상상해봐. 아빠가 엄마도 좋아, 옆집 아줌마도 좋아, 다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맞죠? 비정상적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움짤 한번 보고 갑시다. 혹시 대표적인 게이 아저씨 있죠? 개인적으로 스스로 셀프 커밍아웃을 한 분인데 개인적으로 스스로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세요. 자, 1번 홍석천 아저씨 같은 그런 아저씨들 말하는 건데 자, 한번 찾아볼까? 여기서 함수인 것을 찾아보래요. 그리고 정의역과 그 다음에 공역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자, 아닌 이유를 한번 찾아보래. 1번은 함수가 아니거든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게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3번 남자 아저씨가 게이입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홍석천 아저씨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아저씨 말하는 거죠. 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게이득. 자, 뭡니까? 아, 이분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진짜 연예인인 것 같아. 자, 그래서 하나 움짤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절 탐구하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예전에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아저씨들은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함수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될까요? 4번 때문에 안 돼요. 4번 아저씨는 이 여자도 좋아, 이 여자도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 함수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함수 맞거든. 함수 맞는데 얘는 정의역은 얼마야? 1, 2, 3, 4. 공역은 얼마야? A, B, C. 치역은 뭐야? 선택받은 여자 B, C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 함수 맞습니다.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A, B, C. 치역은 뭐야? 역시나 A, B, C. A, B, C 모두 다 선택받았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여자가 두 번 받는 거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은 없죠. 맞지? 자기가 뭐 그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는 상관없잖아. 그럼 불법 아니잖아요.
그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야. 미팅 나갔는데 두 사람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는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떤 걸 서로 같은 함수라 하느냐? 정의역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저런 게 성립한다. 저럴 때 f와 g는 같은 함수다라고 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예제 보기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fx가 이거고 gx는 이거란 말이야. 얼핏 보면은 다른 함수처럼 모양은 다르죠. 그런데 자, f를 한번 0, 정의역이 0, 1, 그 다음에 정의역이 0, 1이면 일단 0 대입하면 0 빼기 1이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1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얘는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수 f입니다. 자, g도 한번 그려볼게. 똑같은 정의역이다 했으니까 자, 0, 1, 그 다음에 얘는 g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 0 대입하면 0 빼기 1이니까 어때? 0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자, 1 빼기 1 하면은 1 대입하면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봐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의역은 서로 똑같고 그리고 공역도 똑같은 상황에서 자, 대입했을 때 함수값들이 1이면 0, 1이면 0 똑같은 함수를 그걸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 모양은 다를지언정. 자, 대표적인 함수 또 하나 더 연습해보라고 옆에 적어놨네요. 함수가 서로 똑같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연습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개념 정리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야.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입니다. 자, 그 다음 0 대입하면 얼마야? 0이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죠. 맞지? 모양은 서로 다른 함수지만 자, 해볼게. 얘가 f고 g 한번 찾아볼까? 마이너스 1, 0, 1.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죠. 0 대입하면 0 제곱해봤자 1입니다. 0입니다. 1 제곱하면 1이죠. 어때? 봐봐. 얘가 g라는 함수인데 함수값들이 완전히 똑같아요. 다 모조리 다 똑같죠. 맞지? 일부분만 똑같은 게 아니라 모조리 똑같으니까 아하, 그러므로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같은 함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죠? 자, 문제 4번 이렇게 정의역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표시하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3입니다. 0 대입하면 1이네. 0,1입니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1이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얼마? 마3, 2 대입하면 마3 정도 되겠다. 맞죠? 실제로는 y절편이 1이고 이렇게 그리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 그렇게 그리는 거지 정의역이 이렇게 숫자 4개만 적혀 있을 때는 점만 찍으셔야 돼.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1,1, 2,3 이렇게만 그려야지 이렇게 쭉 그으면 그러면 또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잘 나오지는 않아도 알고는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주로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은. 자, x바 x는 모든 실수일 때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아까 이 그래프를 정의역이 저럴 때 그려봤죠? 이번에는 2번 그래프는 이걸 다 연결시키면 2번 그래프입니다. 자,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정의역에 따라서 일부분만 그린다는 거, 정의역이 그리는 범위 또는 점 이런 걸 말하는 거, 제한 조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이 점이 4개로 찍혀져 있을 때는 점만 4개 찍어야 되고 자,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는 그래프를 쭉 다 이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냐? 그걸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의역의 개념을 복습하는 거라서 자, 함수 fx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함수를 찾으라는 거야. 자, 저번 이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항아리 표현으로 했었죠. 함수 찾기. 개의가 아니면 된다. 바람 피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두 가지 조건만 제외하면 다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거 1차 함수죠. 그냥 찍어도 됩니다. 이런 거. 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얘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얘 함수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모양을
듣도 보도 못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래프에서 함수 찾기는 그냥 일자를 그립니다. 이렇게 아빠가 과거에도 엄마, 지금도 엄마, 나중에도 엄마 한 명만을 보고 있는 거, 이런 건 함수 맞아요. 마찬가지. 저 과거에도 엄마 한 명하고 지금도 엄마 한 명하고 나중에도 엄마 한 명하고만 만나는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르는데 왜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을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면 이 점의 좌표가 1,2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1,-2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번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말이야. 우리 아빠가 나는 너희 엄마도 좋은데 너희 이모도 좋아. 다 내 거야. 여자들은 다 내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조건 2개 기억하시죠? 개인은 안 돼. 바람 피면 안 돼. 바람 피고 계시는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번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어요. 뭐라고? 함수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함수에서 그 그래프에서 함수를 찾아라. 그러면 일자를 이렇게 그어보면 된다는 거. 이게 팁입니다. 자,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1대1 함수부터 위에다가 체크해 볼게요. 자, 1대1 함수는 함수 중에서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설명도 안 해주고요. 이것도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얘는 1대1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누구 때문이냐면 이 B 때문에. 자, 2대1 함수. 그래서 전문 용어는 2대1 함수는 없는데 1대1 함수의 뜻을 대충 눈치챘겠죠. 방금 이 예제만 봐도. 봐봐. 한 명씩만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한 명씩만 이렇게 짝지어지는 이런 상태를 1대1 함수. 말 그대로 한 명씩 1대1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일종이야.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가 이 정도 집합이라면 1대1 대응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대1 함수 중에서 더 독특한 1대1 함수를 얘기한다는 거야. 자, 1대1 대응은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자, 완벽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은 그 소개팅이 완벽해야 돼.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얘는 당연히 아니겠죠. 1대1 함수조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일종이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차이점 한번 봐봐. 얘는 누구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없냐면 이 C가 버림받았어요. 자, 그래서 완벽하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 버림받은 여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자, 1대1 대응을 밑에다가 설명이 막 돼 있을 텐데 1대1 함수 중에서 공력이라는 게 뭐야? A, B, C 모든 여자들을 공력이라고 하잖아. 근데 치역이 뭐야? 치역은 선택받은 여자. 모두 다 선택받았잖아. 그래서 공력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특별한 함수라고 다룹니다. 나중에 이거는 똑같은 말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보면 1대1 대응이다라고는 가르쳐주진 않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라고 돌려가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역함수 배우고 나서 꼭 기억해야 되는 수학 용어니까 이번에 한번 기동량을 해보자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은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야, 너 이거 1대1 함수야 라고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대1 함수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찾으세요 이렇게 돌려가게 한다고. 그럼 외워야 돼, 이런 수학적 표현을. 그러면 단순히 그냥 외우느냐? 아이고, 그러지 말고 x1 있고 x2가 아니면 이렇게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 문장을 보면 이게 1대1 함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서술형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F1은 A거든요. 1번 남자가 고른 피메일은 A입니다. 자, 이 말 뜻 알겠어요? 잘 봐봐. 자, X1하고 X2가 다르면 자, 이런 거야. 지금 X1, X2 남자들이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FX1이겠죠. X1이 고른 여자,
X2가 고른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서로 다른 남자라면 그 남자가 고른 여자, 이 남자가 고른 여자가 서로 다를 때 그걸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한 명씩 짝지어진다. 이 봐봐. 이거 1대1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고른 여자가 B면 2번은 B를 고를 수 없는 그런 함수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문제는 이걸 보고 1대1 함수라고 인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문제는 하나도 못 풀고 다 틀립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해서 틀린다면 그건 수학적인 창의력이 아니죠. 솔직히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내신에서 2등급까지는 창의력이나 수학적 지식 어떤 창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해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노력. 이해하고 외우려고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서라도 풀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자, 이 부분은 노력이 좀 더 돋보이는 부분이겠죠. 이거 외우는 것 정도는. 자, 취업과 공력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죠. 1대1 함수 중에서 취업과 공력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라고 아까 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여기서 봐봐. 이거는 1대1 대응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림만 보세요. 이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 이거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팁 하나 가르쳐 줄게. 뭐냐 하면은 상남자 고르시면 돼요. 1대1 함수 찾을 때는. 상남자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중간에 막 울퉁불퉁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런 함수가 아닌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이런 함수를 상남자라고 합니다. 맞죠? 느낌을 가지시면 돼. 얘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난 계속 이 여자가 좋아. 고백할 거야. 이렇게 하는 이런 모양의 남자. 이런 남자를 1대1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자, 봐봐. 아니야. 고백하면 찰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상남자 느낌 아니죠?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 한번 쳐다보게 된다면, 자, 아까 상남자, 이건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잠깐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라고 하자. 여기는 x1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2라고 할게. y좌표가 똑같네요. 보니까 얘는 1,2가 되는 거야. 맞지? 예를 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거 그리는 게 아니고 자, 항아리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1번 남자는 2번 여자를 선택했어요. 1번 남자도 2번 여자를 선택했어요. 왜 봐봐. 1대1이 아니잖아. 2대1입니다. 맞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버리면 1대1 함수가 아니라 2대1 함수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3대1 그래프겠죠. 맞지? 예를 들어서 1, 여기는 3, 여기는 5라고 해보자. 자, 이 점의 좌표는 1,2라면 얘는 당연히 3,2겠죠. 자, 얘는 5,2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 남자도 2번 여자가 좋아. 3번 남자도 2번 여자가 좋아. 5번 남자도 2번 여자가 좋아. 그럼 3대1 함수겠지, 이런 거는. 그래서 1대1 함수는 아니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딱 그었을 때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찾는 것보다는 고난이도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대1 함수는 연결이 다 연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만 1대1, 상남자 함수만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그어도 한 사람하고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훨씬 더 쉬우니까 문제 6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 지우고. 자, 문제 6번에는 자, 4번을 눈여겨보셔야 돼. 자, 1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 그래프는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계속 증가만 하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 맞습니다. 자, 2번 그래프는 아시다시피 꼭지점의 좌표가 0,-1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거는 상남자 아니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는 아니야.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아니라는 거야. 자, 3번 가봅시다. 3번 그래프 꼭지점이 0,0인 2차 함수처럼 그려지는 함수죠. 이것 때문에 선생님 교재 따로 만들어가지고 방학 때 연습시켰다. 자, 어쨌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런 거는 상남자 함수가 아니에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그래프는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꼭지점이 0,0인 함수를 그리세요. 근데 0보다 클 때만, 즉 x = 0이 여기잖아. y축. 이거보다 오른쪽만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0,0인 그래프긴 한데, 자, 0보다 작은 쪽, x = 0보다 왼쪽을 그리라는 거죠. 함수에서 저거는 영역을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 그래프가 쭉 연결되어 있으면서 계속 증가만 하죠. 이런 거를 1대1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이 되겠죠. 참고할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상수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y = 2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상남자냐? 아닙니다. 고백할까 말까 10만 년 동안 고백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남자, 상남자 아닙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뭐 이런 함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함수도 뭐 할까 말까 아닐 거야. 고백하면 큰일 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거 상남자 함수 아닙니다. 자, 상남자의 느낌 아시겠죠? 자,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그거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함수 찾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쌤이 그렇게 설명 안 할 거야, 앞으로는.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그냥 합성함수는 그냥 함수 2번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F부터 시작해서 잘 보셈. 그림을 보셈. F부터 시작해서 G를 통과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합성함수를 G of F라고 부른다. G of F 이렇게 불러요. 계산을 할 때는 F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항상 오른쪽부터 계산한다는 거. F of G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표기법은 이렇게 표기를 한답니다. 합성함수의 표기법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괄호 안에 것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F부터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 것부터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보기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도전해봐. 자, 잘 봐봐. G of F1 그러면 G F1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요거 보세요. F1은 얼마예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더하기 6이니까 7이죠. 그래서 7. G7은 뭡니까? 여기다 7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14 빼기 1이니까 1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까? 표기법부터 먼저 익숙해집시다. 이렇게. 오케이?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G2는 뭔데요? 그렇지. 여기다 2 대입하면 4 빼기 1이니까 3입니다. 그래서 F3이 되고, 자, F3은 뭔데요? 3 더하기 6이니까 9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문제 1번을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봤다고 생각하고 바로 풀어볼게. 자, 표기법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암산하지 마세요. 자, F2는 2 빼기 3이니까 마 1. 자, 마 1 대입하면은 3 빼기 8이니까 마 5 이렇게 되겠지. 자, 마찬가지. 자, 표기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쪽 것부터 먼저 계산. 지영이는 0 빼기 8이니까 마 8입니다. 그래서 F 마 8을 구하면 돼요. 얘가 마 8이니까. 마이너스 8 대입하면은 마 8 빼기 3이니까 마 11 이렇게 돼. 자, 그 다음 F를 2번 합성하면 F, F4.
자, 그럼 F4는 얼마예요? 여기다가 4 대입하면 4 빼기 3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F1이 되겠죠? 자, F1은 얼마입니까? 1 빼기 2니까 정답은 마2가 정답이 된다는 거지. 자, 마지막 4번. 자, 쉽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데 표기법 익숙해지라고 한 번 더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중. G-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곱하기 3이니까 12에서 8 빼면 4죠. 그러면 G4는 뭡니까? 4 대입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에서 8 빼면 40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표기법 익숙하게 하고 오른쪽부터 먼저 푼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자, 혹시나 예제 문제를 안 보고 이 문제를 보는 친구들은 안 되니까 빨리 예제 문제를 보세요. 만약에 바로 이해를 못하면. 자, 1번 표기법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표기하죠. 자, 어떻게 쓴다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G를 쓰세요. 그대로 뺏겨 쓰세요. X제곱 플러스 5 대신에 자, 마음을 열어야 돼요. X가 바로 G의 마음이거든. 그 마음 속에 fx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저기 있네.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자, 물론 답지에는 이렇게 돼 있겠지. 전개해서. 근데 이 정도만 적어도 인정. 그리고 답지에는 이렇게 돼 있겠지만 굳이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안 적으셔도 돼. 자, 2번. 당연히 얘랑 자리 바꾼 거니까 얘랑 평범한 함수라면 같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계산해보자. 자, 표기법 연습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암산하면 안 됩니다. 자, F의 마음을 열고 그냥 F를 그대로 뺏겨. 대신에 마음을 연 다음에 X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GX를 넣어. 그러면 GX가 뭐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힘들어. 자, 3번은 여기 달게. 자, F의 뭐 F입니다. 자, 그러면 표기법. 자, 이렇게 표기하시고. 자, F의 마음을 여세요. 그렇지. F의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적고 다시 그 fx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였죠? 아까 2x 플러스 1이었어. 그럼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대신에 이렇게 복사하면 4x 플러스 2 더하기 1 그러면 4x 더하기 3이 되겠지.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4번 g 오브 g도 마무리합시다. g 오브 g 얘는 g의 마음속에 g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이구, 너무 마음이 급했다. 자, g를 적으세요. 자, g를 적는데 마음을 열고 적으세요. 그 안에 또 g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얘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5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답지에 보면 이렇게 전개까지 해놨을 텐데 자, 나도 전개는 해놓을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답지처럼 이 부분 계산해서 적으면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연습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계산하는 방법, 표기법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이번에 자, 합성함수의 두 번째 특징 자리 바꾸는 건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이 괄호의 위치가 바뀌고 있어. 봐봐. 자, 이쪽 f 오브 g부터 먼저 하느냐 아니면 오른쪽 두 개부터 먼저 하느냐 그게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해를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자, fgh 노트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먼저 하나 합성함수는 오른쪽 두 개 먼저 하나 어차피 같아진다 그거 연습해봐라 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리 바꾸는 건 안 돼도 괄호의 위치가 우선순위가 변하는 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 요거랑 요거 먼저 좌변부터 먼저 그리고 나중에 우변을 계산해 가지고 자, 우변과 좌변이 같음을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오려 붙이기 해 보겠습니다. 자, 아유 지저분하게 오려지네. 자, 어쨌든 자, 이거부터 먼저 연산을 해볼게. f 오브 g 연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f of g는 f of g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아이고. 자, f의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여세요. 그 안에 gx가 들어가세요. 이런 뜻이잖아. gx가 뭐였어요? 2x 플러스 5입니다. 2x 플러스 5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만큼은 계산했어. 이 함수를 계산했다고. 자, 그랬을 때 이 함수를 뭐 zx라고 할까? 자, zx라고 할게. 합성한 함수를 zx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z.h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순위 소괄호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 z of h는 계산 어떻게 합니까? z of h 이렇게 계산하잖아. 맞죠? 그러면 z의 마음을 열어. z의 마음을 열어. 자, z의 마음은 x니까 마음을 열어. 그리고 그 안에 hx가 들어가. 그러면 x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은 와우, 좀 지저분해지겠는데? 자, 2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다.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더 정리는 안 할게. 이게 바로 좌변을 정리를 했을 때 답이에요. 그럼 우변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변은 어떻게 정리할까? 당연히 가로 안에 있는 소가로부터 우선순위가 발생한다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이라서 g of fh부터 먼저 연산을 해볼게. g of h. 자, g 어디 있어? 저기 있네. g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h가 들어가세요. 그러면 h는 뭐였지? x 플러스 2였습니다. 자, 분배 법칙하면 2x 플러스 4 플러스 5니까 암산해서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f of, 자, 이 g of h를 편의상 뭐라고 할까? px라고 할까요? p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을 px라고 치환했으니까 얘는 p라고 할게. 자, 그럼 연산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산하죠. 자, f의 마음을 여세요. f 어디 있어? 저기 있네. 그 안에 px가 들어가세요. 해봐. 계산해봐. 어때? px가 2x 플러스 9였으니까 2x 플러스 9의 제곱이 돼서 우변도 좌변도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달리해도 상관은 없는데 합성함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리를 바꾸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우선순위를 다르게 한 겁니다. 이걸 교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잠깐.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착각했네. 교환법칙은 자리 바꾸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결합법칙. 가로의 위치가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 문제는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서 자리를 바꿔도 성립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할게. g of f랑 f of g랑 이렇게 계산하면 항상 같아질 수 있는가? 결론은 아니라는 거야. 자리 바꾸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자, 얘는 이거고 얘는 계산해 보면 이거다라는 겁니다. 계산 결과는 보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걸 이제 연습하는 거야. 자, 이 부분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자리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살짝 당겨가지고 합성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봅시다. 자, 이거는 실제로 표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g의 마음을 열어. g의 마음을 열어. g의 마음이라는 건 x. 그래서 x를 이렇게 가로하고 그 마음 속에 fx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 fx는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주면 x-2 더하기 3이 돼서 마사 x 플러스 1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암산했습니다. 자, 그냥 마치 그 사람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합성함수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표기법은 이렇게 표기하는데 자, f의 마음을 열어요. f를 적긴 적어요. f를 적긴 적는데 자, 겉에 있는 게 f니까 f를 적어. 그런데 이 x 자리에 gx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f의 마음속에 g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g가 뭐였죠? 저거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사 x 플러스 1이 돼서 자,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자,
이 문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뭐 계산하는 방법 연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바꾸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합성함수의 성질이야. 자, 이번에는 역함수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적인 의미는, 자, 어떤 함수가 있잖아.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를 y = x라는 항등 함수의 대칭이 되게 만드는 함수. 이 하얀색 그래프를 데칼코마니 되는 이 함수를 f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f 인버스라고 불러요.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항아리 표현에서는 어떤 걸 역함수라고 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자. f3부터 구해볼게. 이건 앞에서도 배웠잖아. 3번 잠깐, 이건 뭐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대응관계를 완성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1대1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결과부터 얘기할게.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명씩만 정확하게 짝지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건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 자, 한 명씩 짝지어져야 되니까 3번 남자는 누구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1번 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3번 남자가 고른 여자는 1번. F3은 얼마다? 1이겠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죠? F 인버스 3은 거꾸로 역함수. 역함수는 거꾸로 선택하는 거야. 이번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F 역함수 3이라는 건 3번 여자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2번 남자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이 값은.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자, 선생님 1대1 대응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자, F 역함수 마이너스 A. 뭐야? F 역함수 2 두 개 더하면 7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데? 하하. 자, 보세요. 역함수예요. 역함수 3번은 1을 고르고 있고, 자, 두 개 더해서 7이 된대요. 함수값을 두 개 더하면 7이 되게 만드는 거. 거꾸로 고른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걸 골랐을지 모르겠는데 두 개 더해서 7이 되는 건 오로지 이 두 숫자를 더해야지 7이 되죠. 역함수니까 이쪽으로 골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4번을 고르고 있는 여자는 2번이니까. 그래서 여자 2번, 이 4번을 고르고 그 다음에 1번이 3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A는 뭐야? 4를 고르고 있는 여자. 4를 고르고 있는 여자. 잠깐. 역함수 2는 아까 문제에서 가르쳐줬네. 역함수 2는 4예요. 얘는 3이 돼야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7이 되니까.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누가, 어떤 여자가 3을 고르고 있어야 돼요? 1번 여자가 3을 고르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1번 여자, 즉 A가 1이 된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문제는 다 풀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게 1대1 대응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 앞에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자, 엄청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왜 1대1 대응이라는 뜻과 같은 말인가? 외워야 되지만 이유도 알면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잘 봐. 어떤 함수를 예를 들어 버릴까? 요 두 함수를 예를 들어 볼게. 잘 보세요. 자, 여기는 거꾸로 하고 있는데 역함수들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말고 원래 함수를 표시해 볼게. 원래 함수는 자, F가 원래 함수. 지금 하얀색으로 화살표 쳐놓은 거는 여자들이 남자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역함수라고 할게요. 하얀색을 역함수.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함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주면 돼. 자, 이런 경우는 자, 역함수가 하얀색이란 말이야. 맞지? 원래 함수는 노란색이지만 그러면 원래 함수는 지워버리고 이제 역함수, 하얀색 함수만 한번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바람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자거든. 여기서 게이에 해당하는, 마치 트랜스젠더라고 하나? 아니, 그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 한 분이 여기서 계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한번 상상해봐. 누굴까요? 이 A, B, C, D 중에서 누굴까요? 정답은 얘 때문에 함수가 안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함수. 이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잘 봐봐.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좋아.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좋아.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좋아 했는데 얘는 어때?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A라는 여자를 지그시 예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A라는 여자만 쳐다보고 남자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함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1대1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함수는 한 명씩 짝지어졌으니까 1대1 함수는 맞잖아요. 원래 함수는. 근데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이해가 돼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역함수를 하얀색으로 표시해놨거든. 얘는 존재합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보시면, 자, 봐봐. A가 1, 2, 이렇게 되니까 원래 함수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하는 원래 함수조차도 존재합니다. 이게 F. 지금 하얀색은 역함수잖아. 역함수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네. 왜? 지금 3대3 미팅이 아니라면 누군가 한 명은 무조건 버림당하잖아요. 3대4 미팅이라면. 그래서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1대1 대응, 즉 3대3 또는 4대4 이런 미팅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함수 중 역함수가 1대1 대응을 고르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음 함수 중에서 역함수 를 고르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또 그 표현을 안 해온 친구들은 분명히 개념은 알고 있는데 1대1 대응의 개념은 알고 있는데도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역함수의 존재 가능성과 1대1 대응의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걸고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원래 함수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원래 함수 존재합니까? 원래 함수 존재합니다. 왜? 게이도 없어요. 바람피는 아저씨도 없고. 자,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자, 3대3 미팅이라도 역함수는 존재합니까? 해보면, 하얀색 보세요, 하얀색. 역함수 존재합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됩니다. 자, 이 여자는, 야, 나는 이 남자도 좋아, 이 남자도 좋아.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기 엄마가, 우리 아빠도, 너가 아빠도 좋은데 옆집 아저씨도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 아니잖아요. 역함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 여자도 안 되게 만들어요. 왜요? 이 여자는 자기는 남자를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고르지 않고 C라는 여자를 쳐다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것도 함수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가 3대3 미팅이라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함수는 되지만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지금처럼 함수가 2대1 함수가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이것도 1대1 함수거든요. 한 명씩 짝지어지니까 1대1 함수만 돼서도 안 된다. 1대1 대응일 때만 버려지는 여자 없이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을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금 아까 어디 갔어? 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 1번을 풀면서 이 문제를만 풀고 나 이거 이제 이해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 친구들은 개념을 스킵한 친구들 지금 끝까지 안 들었던 친구들은 미안한데 5등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함수에서는. 함수만 시험 쳤을 때.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못 들었다면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문제 2번을 풀기 전에 보기 문제를 살짝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보기 문제에서 F-A가 2가 됩니다. 그 A를 찾으세요 했거든. 자, 역함수는 이쪽이에요. 자, 노란색. 자, 화살표 이렇게 보내놓을게. 이렇게 보내놓을게. 자, 어떤 여자가 2번 남자를 골랐습니까? 2번 남자 여기 있죠? A가 골랐습니다. 근데 뭐 하라는 거지? 이게 문제인가?
그럼 확인하라는 거구나. 역함수 A는 2를 골랐고 B라는 여자는 1을 골랐다. 그래서 그 표기법을 물어보는 거구나. 연습하라는 거구나. 문제 풀어줘야 되겠네, 쌤이. 진짜. 아무튼 역함수 C는 3번 남자를 선택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F 역함수 O는 여기서 5번 남자가 거꾸로 5번 여자가 선택한 남자는 뭐 4 이렇게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함수 그러면 합성함수니까 자, 표기법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 F3. 자, F3은 뭐예요? 남자가 고른 거죠. 정상적인 6입니다. 자, 그러면 F 역함수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역함수니까 이번에 여자가 거꾸로 고르는 거야. 이렇게 가면 3번 남자구나. 자, 여기서 멈추면 위험한 거예요. 뭐가 위험하느냐? 이 문제를 연습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걸 연습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때?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3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와 2의 역수 거기에다가 5를 곱해봐. 그럼 어차피 이 두 부분은 없어지고 얘만 5만 탁 남잖아. 이 숫자만 평 나오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했다. 그러면 다 없어지고 3만 답으로 나온다라는 거 너 알고 있니? 이거 연습할 수 있니? 기억해라. 이런 뜻으로 이 문제를 연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하나만 더 연습시켜 주세요. 자, F 오브 F 역함수 4. 얘는 자, 이 두 개가 없어지고 4가 나온다.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 3번을 바로 풀어버렸네요. 선생님이. 자, 우연찮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3번을 실제로 계산해보자는 거야. 표기법은 이렇게 표기해야 되겠지?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자, F 역함수 4는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1이야. 근데 이번에는 역함수 안 달려있으니까 F1이니까 1번 남자가 고른 여자는 4번이죠. 그래서 아까 4가 나온다는 겁니다. 해보지 않고도 이런 그림 보지도 않고 할 수 있게 연습하라고 이걸 가르쳐 준 거야. 이 문제의 의미는 단순한 연산이 아닙니다. 성질을 기억하라는 거야. 자, 아까 예제 문제와 더불어서 자, 역함수 실제로 구하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y = x에 대칭이동 해야 되니까 x, y 자리 바꾼다. 그리고 함수니까 y를 왕따시킨다. 끝. 자, y 왕따시키면 2를 곱해줘야 되죠. 2 곱하고 2 곱하기 2 곱하면 2x 플러스 10이 바로 역함수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x랑 y를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y를 왕따시킵니다. 너무 쉽죠? 자, y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역함수예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역함수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요? 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했자. 그러면 일단은 y하고 x하고 자리를 바꿔요. x는 2y 이런 식으로. 그리고 y를 왕따시키면 그게 역함수입니다. 자,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2를 왕따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저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역함수는 원래 선생님이 아까 그래프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y = x에 대한, 즉 항등함수에 대한 데칼코마니 된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래프적인 의미는. 자, 그래서 보면 자,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볼게. y절편이 다 지우고 갈까? 대충 그릴게요.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양수야. 그러면 황등함수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함수를 그려보면 그래프적인 특징이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 문제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렇지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역함수의 성질만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만 단순히 풀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예제 문제 3번을 풀기 전에 잠깐 개념 한번 익숙하게 하고 갑시다. 자, 원래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0,3이라면 원래 함수가 0,3을 지난다면 역함수는 3,0을 지난다는 거. 왜? y = x에 대해서 0,3이라는 걸 대칭 이동시키면 3,0 xy 자리 바뀐다고 1학기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성질이 훨씬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 성질하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자, 이거는 역함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여집합하고 똑같아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집합 같은 경우에는 드모르간의 법칙 비슷한데 함수는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이렇게 분배 법칙, C가 분배 법칙 되면서 이렇게 가면서 얘가 자리 바뀌죠. 이렇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함수를 역함수를 시키면 자리까지 바뀐대요. 분배 법칙이 되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만 되는 게 아니라 자리까지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좌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결론은 그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f of g부터 먼저 찾을게. 그걸 역함수를 조금 더 구할 거야. f of g는 f 안에 g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f의 마음을 열어. 이걸 그대로 f를 적으라는 거예요. 겉에 거 4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 그 안에 x 자리에 gx가 들어가는 거다. 자, 4 곱하기 gx는 뭐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마 8x, 마 8, 마 7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이 함수를 뭐 하라고? 역함수를 취해봐래. 그러면 그대로 역함수를 구하라. 자, 마이너스 8x 빼기 7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함수를 y라고 할게요. y라고 할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표기법을 쓸 때는 요거는 안 씁니다 거의. 자, 그래서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거 아까 배웠죠? 어떻게? 자, xy 자리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시고 넘어가시고 x 플러스 7이 되시고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분의 x 플러스 7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함수하고 그 다음에 요 함수를 구해보자. 자, g 역함수도 구해보고 f 역함수도 구해볼 거예요. 근데 자, g가 역함수 구할 때는 자, fx 저 상태로 놔두고 fx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fx 대신에 여기 fx 대신에 y라고 쓰고 역함수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러면 xy 자리 바꾸시고 4y 넘어가시고 y 왕따 시키기. 이게 역함수 구하는 거잖아. y는 4분의 x 빼기 1입니다. 오케이? 자, f의 역함수는 얘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도 한번 구해볼까? g의 역함수는 자, gx를 이 gx를 y라고 쓸 거야. 역함수 구할 때는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xy 자리 바꾸세요.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넘어가면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y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 얘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끼리 합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 저 우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마무리 계산할 거야. 자, 잘 보셈. g 역함수, 합성함수, f 역함수. 요거를 합성 한번 해보세요. g 역함수 아까 이거 구해놨었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자, 여기 가로하고 이렇게 그 안에 f의 역함수 구해놨었죠? 아까 이게 4분의 x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해봐라. 그러면 4를 곱해서 번분수를 없애버릴게. 아래 위로 4를 곱할 거야. 그럼 마 8분의 4 곱하면 x-1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8분의 x 플러스 7이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있네. 똑같죠. 두 함수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처음이니까 이게 증명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지. 실제로는
증명 과정을 물어보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도 소수령 혹시 또 모르니까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좋고, 자, 실제로는 거의 안 나와요. 소수령에도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인버스를, 합성함수를 인버스 할 때는 분배 법칙하면서 자리도 바뀐다. 이 정도만 알아도 2등급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고, 잘하면 1등급 컷도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모조리 다 증명해가면서 여러 번 풀면서 그냥 자기 걸로 선생님처럼 막 체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조금 저는 이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2등급 턱걸이, 1등급 턱걸이만 운이 좋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면은 쌤이 시키는 대로만 저것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선생님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역함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프적인 특징, 원래 함수를 y = x에 대칭이 되는 함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돼.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x 대신에 1 대입하면은 얼마야? 1 대입하면 3 빼기 1이니까 2죠. 1,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맞지? 이게 바로 원래 함수인데, 자,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y = x 그래프를 그려서 요거하고 데칼코마니가 되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얘는 1,2를 지나니까 얘는 2,1을 지나겠네요. 역함수는. 얘가 0, 이걸 지나니까 얘는 3, 이걸 지나겠네. 잠깐만. 맞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이게 0, -1이죠? 그러면은 역함수, 원래 함수가 0, -1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찍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자, 이 두 점을 쭉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y =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 얘도 그릴 텐데, 자, y절편은 2입니다. y절편이 2, x 대신에 2 대입하면은 2,1 지나네요. 이 점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y = x를 그릴게요. y = x의 데칼코마니가 되는 함수를 그릴 건데, 자, 그러면 얘가 0,1을 지나니까 원래 함수는 2,0을 지나겠지? 원래 함수가 2,1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1,2를 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리는 건 알겠죠? 잠깐 멈추지 마세요. 자, 만약에 이것까지만 했다면 시험 문제에서 고난이도로 나오는 독특한 형태의 문제를 못 풉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1차 함수 중에서 유독 자,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똑같은 함수가 되는 함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y =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되는 함수인데, 역함수가 아니 대칭을 시켜도 원래 함수하고 똑같아진다고? 특징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렇게 되는 함수. y = x하고 수직이 돼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 하얀색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이 하얀색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서 원래 함수랑 뒤집은 함수랑 똑같아요. 이것만 되느냐? 아닙니다. 이런 것도 돼요. 맞지? 그림상에서 뭐 뒤집어도 이 하얀색에 대해서 거울처럼 뒤집어도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똑같잖아. 이런 함수들의 특징이 뭐게? 특징. y = x와 수직인 직선이 된다는 거. 1차 함수 중에서. 그래서 바로 눈치채야 돼요. 자,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1학기 과정 기억나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방금 배웠잖아. 자,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즉, 역수의 보호바꾼수가 돼야 된다. 이게 1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 직선의 y절편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역함수, 1차 함수 중에서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은 함수는 뭐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y =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이걸 만족한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은 걸 만족한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요 정도 정보는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캐치 못하면서 이것만 딱 풀어놓고 교과서를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바보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자, 이번에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항등함수는 그냥 말 그대로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4 나오고 5 대입하면 5 나오고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대요. 대표적인 함수가 y = x. 이게 대표적인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y 대신에 fx를 써가지고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냥 똑같이 항등이 항상 똑같은 함수 이런 뜻이거든. 1 대입하면 항상 1이 나오고 2 대입하면 똑같은 2가 나오고 이런 함수를 말하는 거야. 이번에는 상수함수에 대해서 배웁시다. 개인적으로 상수함수 얘를 아이유 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중앙여고에서 조금 이쁘장한 학생이 2명이 나오고 그 사이에 자 이번 여자가 아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남자들이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사랑의 짝대기를 아이유한테만 보내겠죠.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자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1,2 1,2 1,2 2,2 2,2 3,2 3,2 그래서 이 점들을 쭈르륵 연결시키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상수함수 y = 2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아이유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여고에서 이쁜 애들도 아주 매력 있겠지만 아이유가 나오면 오징어 돼버리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지? 자, 이게 남자들의 마음속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y =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봐봐. 1,1 지나지, 2,2 지나지, 3,3 지나지 이런 함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프적인 특징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수함수가 gx라는 상수함수가 있다라면 g1이 만약에 2라면 g1이 2라면 g3은 뭘까요? 2겠죠. 상수함수라는 건 아이유 함수니까 1번 남자가 2번을 선택했는데 2번이 아이유였다는 거야. 그러면 3번 남자도 아이유를 선택했겠죠. 상수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물어보자. 자, 5번 남자는 몇 번 선택했을까? 상수함수에서. 2를 선택했겠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항등함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항등함수 fx가 있다. 근데 fx가 f3은 뭐냐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 항등함수니까 3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3 대입하면 3, 4 대입하면 4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